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요. 이게 새날이요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리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라 그래서 팟빵이라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팟빵에 올라온 댓글인데 하나 소개해주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뭐냐면 저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봤던 게 들었던 게 소리로만 듣는 낙곰수였잖아요. 네. 이분도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댓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맞짱이가님 댓글입니다. 제발 좀 나의 자장가인 새날. 팟빵 인연이 돼가나 봐요. 이거 듣는 게 죽을라고 약 사놓고 소주 3병 마시고 한숨 쉬다가 술에 취해 핸드폰 뭘 잘못 눌러서 팟빵을 눌렀고 거기에서 새날 들었는데 근데 사회자 포함 패널 둘인데 욕을 그렇게 시원하게 내가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속 시원하게 사회의 쓴소리에 욕을. 다음날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보니 새날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녀와 야수, 지금은 최봄, 야수, 대장 푸나. 속 시원한 욕짓거리 너무 반해서 그랬던 새날이 착해져서 많이 서운해요. 다시 한번 시원한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맞짱이가님 욕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맥락 없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욕설을 대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치. 했다는 걸 알려줄 때.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있잖아요. 새날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통신조회가 막 음. 검찰 요청으로 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받고 이러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방송의 모토나 이념 같은 건데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 뭐 대단히 막 스펙이 좋거나 뭐 어마어마한 뭐 과거 이력이 있거나 뭐 초명문대를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누구나 다 방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찰하실 게 뭐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북한에서 내려왔겠어요. 뭐 그냥 보통 소시민 내세울 것도 없지만 방송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 남들이 좀 많이 알아주게 된 방송 정도. 그래서 뭐 여기 사찰도 하고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좀 가짠치도 않아서 제가 한번 소개 좀 해드려 봤고요. 제가 어저께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하고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상황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요. 불안한 기운의 전파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도 조중동이 안 돌아서면 탄핵 불가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틀린 순서잖아요. 조중동도 국민 때문에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야? 니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탄핵 못 시켜. 이 사람들은 100% 불확실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주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병적인 걱정이 인형이거나.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저 진보 보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박한철, 박근혜 조천,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진보 대법원장입니다. 한 명 1대1. 김희수 민주당이니까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이진성, 양승태 추천이에요. 보수. 김창종, 양승태, 안창호 당시 새누리당, 강일호는 그 당시에 그 여야 합의가 있고 막 그러다 왜 있었냐면은 교섭단체가 3명일 경우에 국회 추천인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수로 볼 수도 있고 중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강일원, 다음에 서기석, 박근혜 추천, 조영호, 박근혜 추천 해서 정확히 보면 9명 중에 7대2 또는 6대2대1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을 못 시킨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시켰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일당 했을 때 민주당 123석, 당시 새누리당 122석. 어떻게 저걸로 탄핵을 합니까? 와, 이렇게 보니까 못하겠네. 그리고요, 국민의당이 38석이 있잖아요. 네. 저거 진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상당히 중도에 치우쳐 있었거든. 더군다나 민주당 123석하고 38석 합쳐도 탄핵엔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234표로 탄핵됩니다. 저기서도 돌아선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절대 탄핵될 리 없다라고 예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봐도 감동스러운 장면. 저거는 그때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260만 모였다는. 아, 그러면 저거든요. 광화문 앞에, 광화문 저 코앞에서부터요. 네. 그저 날개로도 사람이 있고 저 인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송내문까지 가요. 네, 시청 넘어서까지 어. 가는 거. 경찰 추산 26만. 저때 진짜 골목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추웠는데도 진짜 많이 나오셨었고. 실제로 짤로 보면 일본 방송이 보도한 거예요. 일본 방송이. 저게 260만입니다. 일본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아. 때문에 저때 파도 타기도 진짜 다시 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불안한 기운 이런 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첫 번째는 헌재 지금 이번에 이상민 탄핵 못 시키는 거 보니까 헌재 이상민 탄핵이 불가한 이유 중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책임은 네가 질 게 아니라 윤석열 책임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니까요. 5대 4로 진 거예요. 5대 4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 민주당 의석이 200석이 안 되는데 뭔 수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조중동이 안 돌아서는데 뭔 수로? 그런 얘기 하지 좀 합시다. 잘못하면은 민주당 의석이 50석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게 시민인 거지. 불확실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어제 한겨레가 그 헤드라인으로 쓴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인류 발달 과정 보는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국제 정서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부르기에 한미일이라고 부르잖아. 네. 택도음술이잖아. 미일한이 됐어. 딱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이든을 따라가는 기시다 뒤를 따라가는 윤석열. 지금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이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뒤로 갈수록 퇴화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야. 미국하고는 동맹인 건 맞는데 일본하고 동맹인 적은 없어. 우리 식민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준동맹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바이든이 기시다랑 윤석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더라고요. 예, 댓글 중에 이런 게 올라오네요. 존나 웃기네. 크로마뇽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제품도 뛰어나다면서 러시아가 삼성, LG 스마트폰 수입 금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플은 유지 방침이에요. 러시아가 삼성, LG 스마트폰 수입 금지 방침 추진하고 있다. 아, 뒤로는 다 손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저기 SNS에 이제 이거네요. 바보 멍충이 하나가 나라를 말아먹고 국가 경제를 추락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잖아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 수입 안 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경제적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잖아요. 자동차는 손으로 들 수 없는 제품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히네. 공산당 신문은 언론이 아니다. 이동관 배지에 옷을 많이 입은.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너무 어울리네요.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동관 동지가요. 지금 차고 있는 배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진짜 네. 너무 어울려. 네.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지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이동관 이야기인데요. 언론 장악, 인사청탁 의혹, 아들 학폭 무마 논란. 야 주윤발 패러디네요. 공영방송을 불태워가지고 지금 담배 피우는 장악 본색, 영웅 본색 패러디 기가 막힙니다. 시대를 넘어 기억될 단 하나의 인사. 장악 본색. 내가 말씀드렸잖아. 윤석열이 하는 인사 중에 최악이라고 이동관. 최근에 구구 유튜버 통일부 장관 임명된 거는 세 발의 피해요. 그건 귀여워 솔직히 말하면. 다음 이동관 공산당 신문은 언론일 하지 않는다. 저런 말 한마디 뱉으면 수도 없이 많은 조롱과 비아냥과 패러디가 나옵니다. MB 시절 국정원 통해서 KBS 좌편향 인사 파악 지시, MBC 장악 계획 수립 지시,
진보 성향 일간지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 수립 지시. 첫 출근부터 언론 장악 선전포고.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야 될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저런 표정 자체가 너무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근데 이날 정말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염색도 새로 하고 지금 화장도 한 것 같은 근데 얼굴이. 그거 있잖아요. 그 인자하게 웃는 척하면서 그래 속으로는 그래서 어. 니들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언론 장악의 문제는 메인이 되겠지만 극우들한테 먹히는 이슈예요. 마차님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라는 건 똑같은 맥락이어서 학폭이 더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극우들도 실드 못 치는 거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건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는데 공정 법치 인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석열이가 이번에 그 순살 아파트 이 이야기하면서 전 정권 탓하고 뭐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권 카르텔은 뭐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셔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윤석열 발 밑에 똥을 밟고 있는데요. 똥 안에 아예 갇혀 있어 이제. 똥을 아예 똥 안에 묻혀 있다고. 정권 카르텔, 본부장 카르텔이. 나 저 인간은 진짜 내가 정치에 관심 갖기 시작한 이래 가장 극혐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되는 게 한마디도 없는 거야. 이따 그거 다시 한번 패드릴게요. 순살 아파트 집무실. 국민안전 도외시한 이권카를 깨부셔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책임 누락, 오송 참사 사과 누락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은 하는데요. 책임지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수수 벽이 갈라지면서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하면 부부 3억 증여세 공제, 부자 감세 논란도. 추경호가 부자들한테 자녀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게 뭐냐면 원래 5천만 원씩이었죠. 네. 양가에서. 근데 1억 원씩 더 할 수 있게 해서 양가에서 1억 5천 그래서 3억을 줄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줄 수 있겠죠. 예, 결혼 선물로 현금 3억을 줄 수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박대출이가 뭐 헛소리 하던데 1억 5천까지 증여세 공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1억 5천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1억 5천만 줍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5억을 줬다면 1억 5천 빼고 3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근데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은 1억 5천 주는 거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대개 애들이 벌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네. 부모가 조금 도와주는데 몇천 단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가 나서서 결혼하지 말란 소리 같아가지고 예,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게 확실히 이게 그런 메시지가 되죠. 근데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1억 5천만 공제해 주는데 부모들이요, 저거 증여세 내고 물려주는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이미 뭐 걔 이름으로 뭐뭐뭐 하고 계속 부대물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짤 만능 통치약 시행령 뭐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요건데 요건 나중에 다시 되돌려야 되고요.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야, 이 만평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제다이 하면서 지금 한동훈이 휘두르는 게 형광펜이에요. 형광펜 뽑는 것이 검을 뽑는 것 같았다. 저거 이제 비꼬았던 보도가 중앙일보에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 것 같았다. 한동훈 형광펜 뭐길래 이런. 이런 거 쓰면서도 괜찮나? 아니, 그러니까 저 정신 건강이 좀 궁금합니다. 저런 기사를 쓸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 진짜. 다음 짤 휘발공화국 휘발 아우. 영수증 휘발되지 참사 책임 휘발되지 뭐 50억 죄 휘발되지 휘발 그러니까 저 휘발이 국립 그 국어 대사전에 뭔가 새로운 의미로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발 뒤에다가 놈을 붙이거나 새끼를 붙이거나 뭔가 어울리잖아요. 벌써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예, 휘발놈 휘발놈, 새. 휘발 새끼. 예. 자, 이번에 그 저 노동자들 고공노동 진압할 때 막 폐각구 문제가 됐었잖아요. 와, 물리력 사용 보고서에 보니까 곤봉으로 고공농성자 머리 내리친 경찰이 한 말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그랬다고. 그런 거 아니야? 눈 감고 총 쏘는 거였다고? 그 아니, 근데 상황이야? 그렇게 안 보이던데. 와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것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진압하려고 헬멧 쓰잖아요. 그러면 헬멧이 앞에 가려져 있습니까? 헬멧의 그 안에도 잘 보이게끔 예. 하고 들어가잖아요. 안전모 같은 거 썼기 때문에 앞이 시야가 음. 가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탈 때 그런 헬멧이 아니고요. 음. 완벽하게 가려져요, 이렇게. 시야는 확보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있네요. 제주 청소년들 오염수 반대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지금 저 800km 걷고 나서 랑맨 TV님이 부산에서부터 동해안을 걷더라고요. 아 진짜 이 땡볕에 엄청나시더라고요. 충성. 하루 근데 지금 8시간. 제주도 청소년들도 지금 우리가 나설 때까지 대통령 뭐 했냐. 우리도 부끄럽고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괴담이라고 했잖아요.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미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